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받은 대로 이제 저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존심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가장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학자적 양심은 굉장히 자존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 난 둘째 가기 싫어요. 어느 곳에 도시 발전, 지역 경제에 있어서는 저는 대한민국 이런 1인자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거나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더 할 것이 없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어서 선거직으로 출마한 것이 아니라 저는 대학에서부터 차곡차곡 이 길을 닦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오늘 제가 포항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립니다. 포항은 제가 서울에서만 있은 게 아니라 포항에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10년 단위로 하는 비전 계획이 있어요. 비전 계획. 그걸 제가 20년간 제가 세운 사람입니다. 그게 포항 비전 21. 그때 그 정장식, 돌아가신 정장식 시장님 시절에 제가 10년 단위 포항 비전 21 마스터 플랜 제가 총 책임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박성호 시장 오시고 나서 또 포항 비전 글로벌 2020 10년 단위 마스터 플랜을 제가 수립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총괄 책임자였어요. 총괄 연구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만 있은 게 아니라 외국의 250개 도시를 구경만 하러 다닌 게 아니라 다른 지역만 본 것이 아니라 포항에 대한 것도 아주 낱낱이 골목골목을 공부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바로 5대 현안입니다. 이게 포항이 가지고 있는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는 경제 문제예요. 일자리 문제예요. 두 번째는 지진 문제입니다. 포항 지진 문제입니다. 이걸 같이 연결을 해서 3대 공약으로 연결을 할 텐데 지난 11월 15일 날 포항 지진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이 발생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은 최초의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일본에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지진이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엄청난 충격을 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 첫날 11월 15일 날 첫날 제가 SNS를 통해서 공포를 했어요. 포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청에서조차 저한테 뭐라 그래요?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뭐 그 정도 되냐? 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대통령이 포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호들갑 떤다는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거 여러분들 지금 보상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원받고 100만 원짜리 그것조차도 지원을 못 받는 것이 바로 지진이라는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보상해 줄 이유가 없어요. 국가조차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첫날 바로 11월 15일 날 오후에 바로 제가 포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즉시 제가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 지진이 저는 하늘이 내려주는 천벌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여기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이진환 교수 팀들의 연구가 바로 그날 발표가 되는데 포항 지진이 날 것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어제 칼럼 보셨을 거예요. 그날 그 전날에 이진환 교수하고 칼럼니스트가 통화를 했는데 내가 점쟁이 될 뻔했다라는 칼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진환 교수도 그날 인터뷰 나와서 꼭 점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포항에 지진 나는데 포항에 지진 날 것인데 큰일 났는데 이 빨리 보세요. 그걸 그날 아침도 그 전날 아침도 회의를 했답니다. 포항에 지진 난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규모 5.4의 대규모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한 미정유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저는 유발지진 규명하자. 유발지진 이건 인공 사람이 만든 지진이다. 유발지진을 규명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저를 또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거 선거 나가려고 한다.
나 선거 안 나가도 되니까 나 이 지진이 규명한다. 왜? 포항시당 왜 되려고 합니까? 왜? 내가 봉급 받으려고 포항시당 옵니까? 제가 명예 때문에 포항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는 하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런 대명제를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포항에서 포항 지진만큼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랬어요. 제가 출마하지 않은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지진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개 바꾼다면 지진에 손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인 관계로 출마 예상자인가 그걸 앞장서지 않고 저는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여기 배지를 노란 배지 달고 있죠. 그리고 저 옆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표식이 있습니다. 저게 바로 처음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디자인하고 로고 타입을 만들었는데 이때만 해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전때 누구를 만났냐면은 지금도 그래요. 누구 사람들이 저보고 모성은 박사, 모성은 교수 똑똑해서 저걸 선거에 이용하려고 만들었다. 선거 유사기간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너무나 하늘이 저를 도우셨는데 지금 우리 범시민대책본부에서는 무소속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상대되는 민주당도 있고요. 공동대표, 저와 상대되는 바른미래당 출마자도 있고 자,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제가 벗어버릴 수 있어요. 오해를 누명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사기간이면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나와 적수되는 사람도 다 모였습니다. 그때 누굴 만났냐면은 여기 마정화 대표님 저 뒤에 계십니다만은 저분은 어떤 분이냐? 보수 중에 보수예요. 최우태 회장님도 그러시지만 오른쪽 중에 완전 오른쪽에 경도된 보수, 많이 치우친 모습입니다. 자, 일명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뭡니까? 또 박사모라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우파도 만났고요. 또 한편으로 촛불부대를 제가 만났어요. 촛불부대를 주도했던 사람들 그때 다 만났습니다. 예? 촛불부대를 이끌었던 사람들, 민주당, 통일당 사람 그때 다 모여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다 누명을 벗게 되는 거죠. 내가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거 규명하자니까 아무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양성호 목사님도 계시고 상임대표님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이 대표님들 한 수명이 집행위원들과 함께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소송을 합시다. 어떤 소송을 해요? 유발지진 규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시당이나 뭐 어떤 정치인들도 말로만 했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지열발전소는 포항의 앞으로 먹거리다. 포항의 신성장 동력이다 하면서 그렇게 신문 보도를 내고 온 배석하며 떠들어댔던 것이 바로 포항 지열발전소입니다. 그래놓고 돌아서서 폐지할 수가 없지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가 지원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보선고가 지원하고 다 한꺼번에 한 겁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아무도 엄두를 못 냈어요. 제가 그러면 소송을 하겠다.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하니까 아유 교수님 이거 집니다. 소송하면 바로 지기도 전에 회수하기 전에 기각당합니다. 서류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하고 막아요 저를.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내가 소송하겠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범대본에서도 따라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범대본의 이름으로 저희가 포항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보기 좋게 재판장에 가니까 판사가 하시는 말씀이 재판장이 깜짝 놀랐어요. 법원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법원 타일이 다 떨어져 내리고 공사한다고 업무가 마비가 되어 있어요. 법원 직원이요. 저희들이 가니까 얼마나 반겨주는지 몰라요. 그런 법원 처음 봤어요.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확 해오는 야 이거 이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소송 결과는 저희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법원에서 들어주고 포항지열발전소가 강제명령 집행으로 업무가 중단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은 또 두 번째 단계로 일을 할 겁니다. 지금 어제 이거 전 세계 유명한 국제 학술지에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세 학교 교수들이 내노라는 교수들이 발표를 했어요. 뭐 발표? 포항지진 지열발전소 때문에 생겼다. 이겁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다 가져왔어요. 이건 나고 나니 이제 또 벌집 쑤셔 놓습니다. 연합통신에 뜨고 KBS, MBC,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뜨니까 이제 오늘 어제 오늘 난립니다. 지금 여러분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아무리 떠들어 보십시오. 경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 생깁니다. 왜요? 지진 때문에. 일단 손님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안 와요. 손님이 이게 덜덜덜 떨리는데 누가 밥 먹고 누가 편안하게 있겠어요? 여기서 누가 잠을 자겠어요? 장사 안 돼요. 장사는 그냥 여기 외자 유치하려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아주 정밀 산업, 현미경으로 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정밀한 산업인데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작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들어오려고 약속했던 기업들도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 있던 기업조차도 포항을 떠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 이 인구 문제를 절대 지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청 높여서 지진 문제를 제일 먼저 앞세우면서 지진 문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절반이 나왔습니다. 이미 지열발전소 중단시켰죠, 법적으로. 그리고 학계 저명한 학자들이 국제 학술 잡지에다가 포항지진은 유발지진이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이제 우리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정부가 구성해 놓은 조사단을 통해서 이게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때문에 나왔다는 결과만 나오면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 집에 금 갔죠? 금 갔는데 금만 갔습니까? 속에 멍이 들어있습니다. 속 기둥이 멍들어.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속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걸 100만 원 갖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네. 최소한 집을 고치거나 또 신축을 하려면 1억에서 3억까지 듭니다. 100만 원 가서 어디서 갖다 붙입니까? 저는 그 포항 지진에 대한 피해 보상, 현실적 보상을 제가 저희 공약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현실적 보상을 하느냐? 국가가 해줘야죠. 정부가 해줘야죠. 이게 유발 지진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인공 지진이라는 게 증명만 되면은 정부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각 집집마다 1억씩, 2억씩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 입은 가슴의 상처, 트라우마요. 트라우마가 뭡니까? 정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저같이 젊은 사람도 그런데 얼마나 민감한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몸무게가 5kg, 6kg, 7kg 줄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밥맛이 없어진답니다.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이거 모두 손해배상 받아야 합니다. 제가 거기 앞장서겠습니다. 해결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지진뿐만 아니라 이 포항은 참 감사한 게 있는데 항상 햇볕이 있으면 양달이 있으면 음달이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우리 포스코가 우리에게 준 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빛 속에 이면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 그런데 포항의 저출 형산강에서 수원, 검출, 기준치 아까 얘기했는데 13,000배가 아니라 기준치에 2만 배가 검출됩니다. 2만 배. 수원이라는 게 뭡니까? 수원 중도 옛날 수원 온도계 있죠. 그런데 그게 대량으로 사람에게 접촉이 될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그게 옛날 혹시 여러분 진시황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진시황제 왜 죽은지 아십니까? 수원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수원 중독으로. 여러분 갖고 계시는 화장품에 수원이 들어있어요. 수원 바르면 팽팽해집니다. 얼굴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젊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해서 진시황이 수원 목욕탕에서 목욕을 했답니다. 그래서 썩어 죽는데 썩어 죽는 바로 진시황. 그래서 그 가는 행렬이 그렇게 냄새가 심하고 이랬다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포항이요. 수원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왜 안 갑니까? 미나마타 가봐야지. 미나마타 병이라 그럽니다. 일본에 똑같이 포항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포항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후에 일본이 일어나듯이 우리 포항 포소코 때문에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소 주식회사 때문에 일본 비닐 공장입니다.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수원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국가가 막습니다. 정부가 막습니다. 왜요? 지소 주식회사가 내는 지방세가 60% 70% 돼요. 거기에 근무하고 출근하는 사람 전 인구의 60% 70%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 생기면은 그 직장을 잃게 돼요. 세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시청이 다 문을 닫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미나마타 제가 가서 늘 느낀 거예요. 이거 포항의 형산강 수원 지금 행정부서에서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막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왜? 이 수원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심각한 환경 오염입니다. 몸이 비틀어질 뿐만 아니라요, 팔이 2개, 다리가 3개 나오는, 팔이 3개, 다리가 3개 나오는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환경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이 수원 문제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형상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만 하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번째 동빈대교입니다. 흔히들 시민들 그러죠. 동빈대교 보고 손가락 켜합니다. 야, 니네들 왜 니네 님비 현상 들어보셨어요? 님비 현상. 지방자치 시대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 내 뒷뜰에는 안 돼 하는 거. 네?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Not in my backyard. 내 뒷뜰에는 절대 안 돼. 나쁜 건 네가 다 갖고 가. 뭐 이런 거. 님비 현상이라고 동빈대교를 우방비치 아파트 주민들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안 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만 돼요. 대교 문제입니다. 대교 문제.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서 선진국 치고 고가도로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는 고가도로도 다 허무는 세상입니다. 근데 왜 지금 포항에 고가도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 소통을 하면 돼요. 소통. 행정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지방자치, 지방행정과 또 다른 행정은 차이가 납니다. 지방행정은요, 주민과 소통을 해야 돼요. 주민이 곧 답이에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주민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제가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무소속으로. 자,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흔히 그렇습니다.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대요. 야, 이 공천 떨어져서 무소속 나온 거 아니다. 천만에요. 저는 신청하기도 전에, 공고 나오기 전에 무소속 출마 선언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방자치 제도는요, 국회의원 정당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누굴 눈치 봐야 됩니까? 시민들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현실 포항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제도는 뭡니까? 시민은 온데간데 없고 정당과 정치인들의 꼭두각시가 되고 시나바리가 되어 있는 뿐입니다. 저는요, 그래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천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 문제. 저는 깔끔하게 가볍게 무소속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로지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시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이제 선거 공약입니다. 선거 공약 중간중간에 제가 왜 이렇게 왔다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포항정신 문제입니다. 포항정신 문제예요. 저도 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로 대학 가서 방학 때마다 내려오고 휴가 때도 내려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포항은요, 가까이 경주 사람만 오더라도 포항을 뭐라고 그러냐면 포항 뱃놈입니다. 뱃놈. 혼사하면 굉장히 핸디캡이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혼사할 때 혼사 말이 오고 갈 때 포항 사람이라면 뭔가 모르게 거리를 둡니다. 이게 직시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포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요? 포항은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포항은 그런 역사적 도시가 아니에요. 포항은 정말 문예의 도시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포항정신은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름도 없이 군번도 없이 죽어간 학도병이 어디서 단 한 곳이에요. 단 한 곳.
어디예요? 포항입니다. 마지막 한국 전쟁되고 막아낸 곳이 어디입니까? 포항입니다.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포항은요, 겸재 정선이 와서 여기서 닦아놓은 정말 문제의 도시입니다. 겸재 정선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포원 정몽주, 충절의 대명사 포원 정몽주가 태어난 곳이 포항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세계에 가면요, 나산, 실용, 실한, 나산 정약용이 포항에서 유배된 것입니다. 남들은요, 가다가 발만 씻고 가도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상품화 만드는데, 포항은 왜 그렇습니까? 정몽주가 태어나고 겸재정선이 있었고 나산 정약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없습니까? 저는 포항정신, 포항문화를 되살려서 다시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그 자리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자, 포항대구간 전철을 놓습니다. 전철을 어떻게 놓느냐? 기존 노선을 다 이용합니다. 모두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저 뒤에 보면은 역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오송은의 핵심공약에서 역명까지도 다 정해놨어요. 이 현실성이 있어요. 돈 안 들고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텔레비전 토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저걸 하려면 분명히 뭘 만들어요? 조직을 만들어야지. 어떤 조직?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공사를 만들고 싶어요. 공사. 포항 도시 철도 공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대구에서 영천, 안강, 포항, 영덕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포항에서 대구까지 40분이면 가요. 40분이면요 등하교가 돼요. 네? 등교가 돼요. 대구로 가는 대학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들 다 붙들어 매가지고 여기 포항에 주저앉힐 수 있단 말이에요. 대구 가서 하숙하고 대구 가서 자취하고 기숙사 넣어서 돈 들이고 나중에 거기서 취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갑니다. 인구를 잃어버리는 게 우리 자녀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도시철도를 개통을 하면은요 한 사람도 그런 젊은이들을 뺏기지 않고 포항에 주저앉힐 수 있습니다. 포항에 뿌리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하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해요. 40분이면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서울 생활하시고 두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 공약. 자, 영천에서부터 안강, 포항, 영덕까지 연결했다 그랬죠? 대구서부터. 자, 이게 핵심. 두 번째 뭐냐? 여러분, 국밥을 끓이더라도 한 그릇 끓이면 맛이 안 난답니다. 큰 가마솥에다가 국밥을 끓이면 맛이 난답니다. 우러난답니다. 맞습니까? 네. 경제도 마찬가지. 제가 경제학 박사 아닙니까? 경제는요, 그걸 이름하여 전문용어로 규모의 경제랍니다. 규모의 경제. 국을 요만큼 끓인 것보다 큰 가마솥에 끓이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맛이 더 나는 것은 경제가 확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포항은요, 50만 인구가 지금 53만, 박성호 시장 때 53만 인구가 3년 동안 단 1개월도 늘어난 적 없고 매월 300명, 400명씩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인구 문제 심각합니다. 이러면요, 이게 바로 도시 소멸입니다. 베스트셀러, 일본에서 나온 도시 소멸이 그 책입니다. 인구 줄어들어서 도시가 없어집니다. 아니, 도시가 없어지냐? 아니, 없어집니다. 국가도 없어져요, 국가도. 그 도시가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자,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제가 아까 전철도 나왔지만 그걸 연결해 일일생활, 동일생활권으로 묶어서 영덕과 영천과 청송을 포항에다 합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반대한다고요? 누가 반대할까요? 영천, 영덕 군수 반대하겠죠? 도시통합 반대하겠죠? 자리가 없어집니다. 청송 군수 반대하겠죠? 맞습니다. 인정. 영덕시장, 영천시장 반대하겠죠? 인정. 공무원들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그걸 하게 나갑니다. 시민투표,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국민투표에 붙이면요, 확률 100%입니다. 왜요? 포항시로 편입되는 순간 영덕, 청송 집값이 포항 집값 돼버려요. 청송의 땅값이 포항 땅값이 동시 집값 돼버립니다. 그거 반대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청송 군수가 반대한다고 반대 따라가겠어요? 청송 국민들이? 아닙니다. 제 주장에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순간 70만의 대도시가 중대도시가 되는 겁니다.
직할시 광역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구 문제 해결, 또 하나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약이 지진 극복, 스마트한 도시 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시 재건이요. 여러분 전문가들 아닌 사람 도시 재생이라는 얘기를 써요. 도시 재생 특별법을 한번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도시 재생하고 재건하고 틀립니다. 법은 기역자, 니은자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재생은 뭐냐면은 오랫동안 중심상가, 중앙상가, 육거리 거기에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30년, 50년 동안 되면서 그것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걸 재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진은요 30년, 40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무너진 지진 도시입니다. 이건 재생이 아니고 재건입니다. 또 도시재생특별법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주민들 착각하고 계신데 도시재생특별법을 가지고는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없다니까요. 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건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했고 새로운 스마트형 도시재건을 하자는 겁니다. 스마트시티라는 게 국토부에서 새로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흥에만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 옆에 어쩌면은 장성 양덕이 더 가까워요. 지열발전소. 그런데 입만 꽁꽁 닫고 있어요. 왜?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따고 있잖아요. 그 주민들 손해입니다. 보십시오. 집값 다 떨어졌어. 집값 이미 한번 숨겨보십시오. 거기 되는가. 집값 다 떨어져. 그럴 바에는 바로 정면 돌파, 정면 승부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거 뭐 주민들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정말 양심껏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흥해와 장성, 양덕을 다 묶어서 전체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 도시가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도시개발 전략입니다. 네. 인텔리전트라 그래, 인텔리전트. 제발 좀 해주세요. 이거 흥에 개발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저렇게 개발했어요. 아예 천지 개벽을 하듯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도시 재건입니다. 장성 양덕도 방금 마찬가지죠. 그걸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3대 핵심 공약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긴 시간을 못하니까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많은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드릴 오성은 후보가 시장에 왜 나왔느냐, 시장으로 왜 출마했느냐, 그 이유는 듣고 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충분히 들으셨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시면 오성은 후보 화이팅! 그 개소식에 갔더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핵심 공약 설명은 제대로 듣고 왔다 하면서 그게 뭐냐고 전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55년 살았어요. 55년 살았는데 함께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저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르게 뜨겁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